근데 최근에 하나 좀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뭐 지난달에 인버스 곱하기 2배 있잖아요. 인버스 곱하기 2배. 예. 예, 곱하기 2배의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인버스 2배짜리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보는 거죠. 요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칙상으로 한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의 성과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방은 글쎄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다음으로 많은 규모를 인버스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판 4판 동학개미 곧버스 거래량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양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민감주, 신재생 첨단 기술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부양책에 대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양책 하면 여기 지금 위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 보복 소비, 면세점, 기아차, 뭐 항공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 근데 저런 것들은 아주 길게 보시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수익 관점에서 선침의 관점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있고, 제가 철강주 중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네.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거는 이제 사신 분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AI, 항공기술, IT 첨단 산업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에도 탄소 중립 목표도 제시한 바 있어서 신재생 쪽도 주목된다. 양회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강세 업종이 최근에 이제 VR, AR, 메타버스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주목이 돼요. 그래서 미국 게임사 로블록스 뉴욕 증시 10일 상장 예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주목받는 거고, 미국 어린이 절반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메타버스 부각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당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트레이딩 영역. 아시겠죠? 트레이딩 영역. 이게 10일날 상장되면은 이게 이 분위기 좀 식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매수했는데 빠져서 아예 그냥 올라오겠지라고 하면서 5% 손해보고 10%, 20%, 30%, 4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있는 어,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전부 테마하고 섹터라는 거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펀더멘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해운지 이거는 꾸준히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HMM하고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당분간 계속해서 더 이 해운 쪽은 더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한번 볼까요? 해운 쪽. 자, HMM. 네. HMM은 추세 대응하십시오. 지금 HMM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지금 조금 주가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는 과일권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뉴스 플로우도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HMM이 GX 칼텍스와 원유 장기 운송 계약을 내년부터 10년간 계약 체결했다라고 2월 26일 날 내용도 나와주게 됐습니다. 이 기사 플로에 의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추세를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페노션 한번 볼까요? 페노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 테마성으로 해서 안 따라가셔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페어노션도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물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았다가 다시 또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게 팔 때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이렇게 따라갔네. 예. 그래서 펴놓으셔 있는 것들은 계속 흐름이 좋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음식료 쪽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한 말씀드렸던 게 몇 개 기억나시죠? 팜스토리하고 오늘 팜스토리 많이 올랐어요. 예, 저번에 표시돼 놨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볼까? 에, 너무 스캘핑 그 막 스캘핑도 작은 금액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뭐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뭐 벌벌 떨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금액 하시고 어쨌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저점하고 고점하고 대충 그어놓고 한 중간 정도 오면은 그 해당 이슈가 좀 살아있다고 가정한다면은 한번 베팅을 해보시라고. 그럼 이런 구간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올라서 수익 좀 났네. 이것도 말씀드렸고 기존에 노무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빠져버렸네, 그죠? 이런 것들도 지루하긴 합니다만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지루해요. 예. 지루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못 오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바이오하고 노무바이오하고 팜스토리하고 똑같이 인플레이션, 곡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목받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력이 이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농후바이오 쪽으로 만약 세력이 유입됐다면 농후바이오 주가 엄청 올라와 있겠죠. 그죠? 이 세력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디로 따라가셔야 되냐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가 정해놓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왜 안 가노? 비슷한 컨셉이지만 기업의 상황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력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항상 그 이동주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운주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6개 쪽 움직였잖아요. 뭐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 팜스코 아까 위에서 팜스코 말씀하셨는데 팜스코 예 이런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한 번쯤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충 감을 잡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 요소를 보는 건데 이쯤에 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네요. 근데 수급적인 요소를 봐야 되겠죠. 항상 수급적인 중요한 거는 현상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외국인 기관들은 아직 좀 안 들어오네요. 조금 더 지켜봤다가 흐르면 살아났을 때 대응해 보는 전략이 맞겠죠. 지금은 약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 네,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즈바이오, 우리손 FNG, 팜스코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들 보시는 것처럼 유통주. 이마트, 롯데쇼핑, BGF 리테일, 롯데지주 유통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발생할 인플레이션 수의 기대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은 곧 경기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통업종의 수혜가 전망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 종목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뭐 친환경 얘기하면서 BGF 리테일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잘 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BGF 리테일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의 성장성이 대단히 눈에 돋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투자 금액을 1조 원 가까이 집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5,603억 정도 투자 계획이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 캐펙스가 이제 감소하던 해에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인해서 손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올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트가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끈기 있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오늘 뭐 8.5% 올랐는데, 항상 주식은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정도, 정도 오면은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이 정도 포인트에서 항상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대응을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느낌만 잡아가시겠습니다. 느낌만. 느낌 어떠세요? 느낌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그죠? 올라가는 느낌 들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느낌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상이겠죠. 최고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지시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잘 하지도 못하는데 스케일핑 따라 해가지고 손해 크게 보고 또 저녁에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 한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항상 또 이렇게 좋은 주식을 매집을 하셔야지 매집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좋지 않은 종목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목이 각 부장이 아무리 뭐 좋다 나쁘다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살펴보고 좋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돈을 털어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털어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모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투자는 못하지. 이런 개념이면은 그 선택과 집중하시는 건 안 돼요. 현상에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